93에서 7 빼기 하면 86이 잘 안 나오고 계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갈비뼈 안에 있어서 안 만져줘야 되는데 간이 커지게 되면 갈비뼈 밑으로 앉아져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 수치는 약을 복용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실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봅니다. 제일 대표적인 약물이 용량 의존적으로 간에 손상을 주는데요. 용량 의존적이란 말은 약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간에 독성을 더 많이 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 수치,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30 이하가 정상인데요. 간 수치가 약간 상승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증상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피로하다, 몸이 조금 이상하다 느끼는 정도인데, 하지만 간 수치가 수백, 수천, 수만을 넘게 되면 극심한 피로감, 식사를 전혀 못할 정도로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챙겨서 입원하러 병원에 옵니다. 간 수치 중에서도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황달이 생기는데,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은 1.3 이하인데요. 2.5를 넘어가면 흰자가 노래지기 시작하고 5를 넘어가면 온몸이 노랗게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질환을 오래 앓게 되어서 간경변증이 발생하거나 급성으로 심하게 간 손상을 받으면 첫째 황달이고, 두 번째 배에 물이 찬 복수가 생기고요, 흉수가 생기게 됩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복수 때문에 나오고요. 실제 살이 쪄서 배가 나오는 분들은 배꼽이 들어가 있는데, 복수 때문에 배가 나오는 분들은 배꼽도 같이 볼록 튀어나옵니다. 배 안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균이 잘 달라들거든요. 복막염이 잘 생겨서 배가 아픕니다. 피부에 거미 모양의 혈관종들이 생기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대사의 영향으로 여성형 유방이 여자처럼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떨게 되는 플래핑 트레머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잘 되던 숫자 계산이 안 됩니다. 93에서 7 빼기 하면 86이 잘 안 나오고 계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도정맥류나 위정맥류가 생기게 되면 피를 영화에서 보듯이 토하기도 하고, 토하지 않으면 혈변이나 흑색변으로 보게 됩니다. 간은 갈비뼈 안에 있어서 안 만져줘야 되는데, 간이 커지게 되면 갈비뼈 밑으로 앉아져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알부미 생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꽤 되는데, 다리를 누르면 쑥 들어가서 간몰 부종이 있다 그럽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옵니다. 간경화 말기분이나 간암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실 잘 돌아가십니다. 다음으로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간이 안 좋아지면 폐도 같이 안 좋아져요. 췌장이 당뇨가 발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기잖아요. 간도 중요한 장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증상이나 사인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꼭 간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 수치는 약을 복용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실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봅니다. 제일 대표적인 약물이 잘 아시는 타이레놀입니다. 용량 의존적으로 간에 손상을 주는데요. 용량 의존적이란 말은 약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간에 독성을 더 많이 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레놀 6알 3g까지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상을 먹으면 많이 먹은 만큼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염 등의 간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적은 용량으로도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반면에 많은 양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본인하고 맞지 않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면역 특발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올라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심코 먹는 약물, 식물을 우려내거나 다려낸 것들, 농축된 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수치를 흔히 올릴 수 있다고 알려진 약물은 결핵약, 항생제, 소염진통제, 항진균제, 스테로이드, 고지혈증약, 갑상선약, 민간요법 등입니다. 민간약제로는 홍삼이 가장 흔하였고요. 인진쑥, 인삼, 칡, 상황버섯, 개소주, 가시오가피, 녹용, 감초, 당귀, 헛개나무 있었습니다. 의사 처방약은 항생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소염진통제, 면역억제제인 아자치오프린, 항진균제, 진정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설파살라진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약, 항부정맥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당뇨병약, 항갑상선약, 위산부비 억제제, 항암제, 항히스타민제 등도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독성 간염의 기전은 약물의 독성 물질 자체보다는 독성 물질과 대사 물질에 대한
특정 면역세포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간 수치가 120을 넘으면 먹고 있던 약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꼭 먹어야 되는 약은 이보다 더 올라가도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독성 간염의 흔한 증상은 피곤한 거고요. 황달이 생기는 거고, 대부분 원인 약제를 중단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 원상으로 회복이 꽤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심한 경우는 간 부전까지 진행해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평소 간 기능이 안 좋은 분이라면 성분 미상의 약물, 농축된 즙은 가능한 드시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꼭 간 기능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간 수치가 만약 100을 넘는다면 드시고 있는 약을 중단하고요. 어떤 약이 간 수치 상승을 일으켰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수치가 약을 끊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드시는 약 한 가지씩 드셔보아서 어떤 약물이 본인에게 간 수치를 올리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간을 유지하려면 평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듣고요. 누구나 건강한 간을 갖기를 원하지만 불행히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간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만 지키셔도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전적인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평소에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B형, C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B형 간염 검사는 검진해서 하지만 C형은 검진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1969년생부터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국가검진에서 시행합니다. 이때 C형 항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A형 감염도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만성 B형, C형 간염으로 진단이 되면 좋은 항바이러스 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드시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뱃살이 안 찌게 해야 됩니다. 뱃살이 있다는 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의미거든요. 뱃살이 찌면 지방간이 대부분 발생하게 되고요. 간염과 간경변증, 간암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술을 계속 먹으면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간암이 옵니다. 술 대사 과정에서 생긴 독성 물질과 술을 대사할 때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간 수치가 높은 분은 절대적으로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알코올성 간염이 왔는데도 술을 마시면 간경변증이 빠르게 옵니다. 간경변증이 오면 술을 끊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담배는 간에서도 염증을 일으키고 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분 미상의 약물, 농축된 즙은 드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민물고기를 익혀서 먹지 않으면 간 디스토마, 간 흡중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간 디스토마에 걸리면 당간염 및 담낭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날로 먹는 것을 삼가하고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만 조심하면 대부분에서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 검사는 정기적으로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건강한 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영 속내과 원장 유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